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주부 박영숙입니다. 35년을 한 남자만 보고 살았어요. 딸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죠. 그런데 롱펌 한 번 하러 미용실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딸은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을 망쳤다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 이상하죠? 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진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0월이었어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58세 주부였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고, 딸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면서 결혼 준비 중이었죠. 우리 집은 노원구 상계동 32평 아파트, 시세로 7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대출은 1억 5천 정도 남아 있었고, 남편 월급 450만 원에 제 파트타임 마트 계산원 월급 120만 원 합쳐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7시에 남편 출근시키고, 8시에 마트 가서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집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게 제 35년이었습니다. 머리 손질은 언제 마지막으로 미용실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5년? 아니 7년 전? 그냥 집에서 남편이 대충 가위로 잘라주거나 동네 싸구려 미용실에서 10,000원 주고 자르는 게 전부였죠. 여보, 머리 좀 하고 싶은데. 아니 그 돈 아껴서 수진이 결혼 자금에 보태야지. 당신 나이에 무슨 머리를 해. 집에서 내가 잘라줄게. 남편은 늘 그랬어요. 돈 아껴야 한다고. 수진이 결혼 자금 모아야 한다고. 딸 결혼 자금으로 우리가 모은 돈이 3,500만 원이었어요. 남편 회사 퇴직금 예상액이 8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합쳐서 딸한테 1억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이 계산했죠. 엄마, 요즘 결혼식 하면 양가에서 각자 2억씩은 내줘야 해. 우리 1억밖에 못 준다고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 딸도 늘 그랬어요. 친구들은 부모가 다 해준다고, 우리만 없다고. 저는 그저 미안했어요. 딸한테 더 많이 못 해주는 게, 남편한테 돈 더 못 버는 게. 그런데 작년 10월 15일,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마트에서 계산하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정미숙이가 장 보러 왔더라고요. 어머, 영수가. 진짜 오랜만이다. 미숙아. 와, 너 정말 오랜만이네. 미숙이는 35년 전 졸업 이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똑같이 가난했던 친구였는데 명품 가방에 머리는 윤기나게 웨이브 펌을 하고 옷도 너무 고급스럽게 입고 있더라고요. 너 너무 좋아 보인다. 나 남편이 사업해서 강남 단독주택에 살아. 야, 너 연락처 줘봐. 우리 나중에 만나서 밥 먹자.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저녁 거울을 봤습니다. 푸석푸석한 머리, 쭈글쭈글한 얼굴, 마트 유니폼 그대로 입고 있는 제 모습. 미숙이는 58세인데도 40대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70대 할머니 같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고등학교 동창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있더라.
나도 한 번만 머리 좀 제대로 하면 안 될까? 남편이 신문을 확 내려놓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당신 나이에 머리를 왜 해? 수진이 결혼하면 돈 더 들어가.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야. 그래도 10만 원만. 1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식비야. 정신 차려. 그날 남편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꾸미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려고?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주부들 외도 많다며. 당신 조심해. 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상했어요. 왜 남편이 갑자기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그냥 머리 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예물 사진을 보여주러 온 거였죠. 엄마, 이거 어때? 예물 세트 580만 원짜리인데. 580만 원? 수진아,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이 정도는 해야 해. 친구들 다 이것보다 비싼 거 해. 딸은 늘 그랬어요. 친구들 다 한다고. 자기만 못하면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날 제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 결혼식 때 머리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될까? 딸이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엄마, 왜? 엄마가 뭐 예쁘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그냥 편하게 입고 와. 어차피 결혼식 날은 신부가 주인공이잖아. 그래도 엄마도, 엄마, 그 돈에 내 부케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아. 부케 30만 원짜리로 하려고 했는데 50만 원짜리로 하고 싶거든. 딸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딸 키우는 도구. 저도 사람인데, 저도 예뻐지고 싶은데. 일주일 후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우리 강남에서 밥 먹자. 내가 살게. 아니야, 미숙아. 나 강남까지 가는 거 부담스러워. 에이, 뭐 어때? 나 너무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나와줘. 결국 저는 남편 몰래 강남으로 갔어요. 평생 강남 한 번 제대로 안 가본 저였는데 미숙이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숙이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인당 8만 원짜리 코스 요리 식당이었습니다. 미숙아,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영수가. 나 요즘 이 정도는 여유 있어. 식사하면서 미숙이가 자기 인생 얘기를 했어요. 결혼 초반엔 힘들었대요. 남편이 작은 무역회사 다녔는데 15년 전에 중국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고. 지금은 강남의 시세 35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남편 회사 연매출이 20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영수가,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숨기고 싶었어요. 제 초라한 인생을. 하지만 미숙이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남편은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 준비 중이고. 결혼 준비? 우와, 축하해. 근데 영수가,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머리 언제 했어? 너무 푸석푸석한데. 그리고 옷도. 미안한데 너 완전 할머니 같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 돈이 없어서. 딸 결혼 자금 모으느라.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수가, 딸 결혼도 중요하지만 너 인생은? 너는 언제 너를 위해 살 거야? 나는 괜찮아. 딸만 잘 되면. 영수가, 딸이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긴 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이가 제안했어요. 영수가 내일 우리 같이 미용실 가자. 내가 낼게. 너 롱펌 한번 제대로 해봐. 58세인데 할머니처럼 살 거야? 아니야, 미숙아. 그건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친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제발, 응?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나 친구 만났어. 무슨 친구? 당신한테 친구가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날카롭고 의심하는 투였죠. 고등학교 동창이야. 35년 만에 만났어. 35년 만에? 갑자기 왜? 수상한데?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그냥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 남편이 제 휴대폰을 확 빼앗았어요. 휴대폰 좀 봐도 돼? 왜? 왜 그래? 볼 거 없는데. 남편은 제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까지. 당신 요즘 이상해. 꾸미고 싶다고 하더니 친구 만난다고 하더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조심해. 나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면 가만 안 둬.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남편이 저렇게 의심을 할까? 35년을 한결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다음 날 미숙이와 함께 청담동 고급 미용실에 갔어요. 이지에어라는 미용실이었는데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대리석 바닥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롱펌 하고 싶어요. 고객님, 머리 상태가 많이 손상되어 있네요. 영양 케어랑 트리트먼트도 같이 해드릴게요. 시간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 인생에서 4시간 동안 저를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있었나요? 미용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저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 원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객님 나이면 롱펌 하시면 정말 10살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4시간이 지나고 거울을 봤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윤기나는 긴 머리가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를 감싸고 얼굴도 훨씬 밝아 보이고 진짜 10살은 젊어 보였어요. 영수가 너 진짜 예쁘다. 완전 딴 사람 같아. 미숙이가 감탄했어요. 미숙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울면서 미숙이를 안았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준 거였어요. 미용실 비용은 45만 원이었어요. 롱펌의 영양 케어, 트리트먼트까지 하니까 미숙이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미숙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내 친구 예쁘게 만드는 거 돈이 아깝지 않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딸이 제 머리를 보고 입을 벌렸어요.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머리 했어? 응, 친구가 해줬어.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구가 해줬다고? 얼마야, 그거? 45만 원이래. 뭐? 45만 원. 당신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아파. 왜 이래?
45만 원이면 우리 2달 식비야. 당신 돈 벌어?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 돈이면 내 웨딩 부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엄마 머리에 쓸 돈이야? 수진아, 엄마도. 엄마, 지금 내 결혼 준비하는데 엄마가 이러면 돼? 35년을 오직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나요? 남편이 제 지갑을 뺏었어요. 당신 체크카드 내놔. 현금카드도 내놔. 이제부터 당신 용돈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이 돈 관리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돈을 쓸 수 없게 됐어요. 마트에서 받는 월급 120만 원도 남편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는데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오빠,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여보, 혜진이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혜진이? 그게 뭔데? 아까 카톡 왔던데? 아, 그거 회사 신입사원이야.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야. 신입사원이 오빠라고 불러? 요즘 애들 다 그래.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의심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남편이 이상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영수가 증거 있어? 증거는 없는데. 느낌이 그래. 카톡도 이상하고. 영수가 증거 찾아야 해. 요즘 세상에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미숙이가 저한테 사설탐정 연락처를 줬어요. 이 사람한테 맡겨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잘해. 사설탐정 비용은 3일에 150만 원이었어요. 미숙아, 나 돈이 없어. 남편이 내 카드 다 빼앗아 갔어. 내가 줄게. 영수가 진실 알아야 해. 내가 35년 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미숙이는 그렇게 15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줬어요. 저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일 후 사설탐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증거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탐정 사무실에 갔을 때 탐정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남편이 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남편이 그 여자와 손잡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부인, 상대 여자는 김혜진 씨이며 남편분 회사 경리팀 대리입니다. 둘의 관계는 약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돈 아끼라고 수진이 결혼 자금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2년 동안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부인,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김혜진 씨 명의로 강남 논현동에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 작년 8월에 매입했네요. 4억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머리 10만 원 하는 것도 아깝다고 하면서 젊은 여자한테는 4억짜리 집을 사주고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 그리고 이건 남편분 통장 내역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명품 가방 구매 380만 원, 호텔 숙박비 150만 원, 레스토랑 식사비 100만 원,
백화점 쇼핑 300만 원. 남편분이 김혜진에게 쓴 돈이 지난 2년간 약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8천만 원? 우리가 딸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 3,500만 원. 남편이 젊은 여자한테 쓴 돈이 2억 8천만 원. 저는 뭐였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수진이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딸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바람 피우고 있어. 뭐? 딸이 놀라는 척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표정이 그렇게 놀란 것 같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너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설명할게.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우연히 아빠 차에서 혜진이 립스틱 찾았거든.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왜 말 안 했어? 엄마, 지금 말하면 아빠랑 이혼하잖아. 그럼 내 결혼 자금은?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지금 이혼하면 어떡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 미안해. 근데 솔직히 엄마도 참아줄 수 있잖아. 그냥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혼해. 수진아, 엄마, 난 엄마 딸이야. 엄마가 날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는 그동안 날 위해 살았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저는 그냥 딸한테 돈 대주는 ATM 기계였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요즘 꾸미고 다닌다며? 머리하고 다닌다며? 어머님, 이년아, 내 주제에 뭘 꾸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다고? 35년 동안 밥이나 제대로 했어? 시어머니는 평생 저를 무시했어요. 아들은 금이고 며느리는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죠. 내가 꿈이니까 우리 아들이 딴 여자한테 가는 거야. 다 내 탓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닥쳐. 너는 그냥 아들 뒷바라지나 해. 내 주제에 예뻐지려고 하지 마. 못생긴 년이 꾸민다고 예뻐지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욕조에서 울었습니다. 35년 저는 뭘 위해 살았을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딸한테 이용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저는 사람도 아니었나요? 다음 날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영수가 이혼해. 그리고 재산 분할 받아. 재산 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영수가 너희 집 아파트 7억, 남편 퇴직금 8천, 남편 예금 얼마나 있어? 잘 모르겠어. 남편이 다 관리했거든. 영수가 변호사 선임해야 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족법 전문이야. 미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강은미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증거가 확실하네요. 간통은 형사처벌이 없지만 민사상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집 7억의 절반 3억 5천, 남편 예금 및 퇴직금의 절반, 위자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애인한테 준 돈 2억 8천만 원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부부 공동 재산을 제3자한테 증여한 거니까요.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강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부인은 이미 이겼어요.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절차뿐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남편이 미친 듯이 날뛰었어요. 당신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35년 먹여 살려준 은혜를 잊었어.
은혜, 내가 35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준 건 은혜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그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당연한 거야?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이년아,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졌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냥 편한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구나. 소송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강 변호사가 남편 재산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거였죠. 부인, 남편이 숨긴 재산이 더 있습니다. 더요? 네. 남편이 딸 수진 명의로 3년 전에 예금 1억 5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수진 명의 주식도 8천만 원어치 있습니다. 딸 명의로요? 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하려고 미리 빼돌린 겁니다. 이것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딸이 왜 이혼 반대했는지, 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었으니까, 이혼하면 그 돈도 돌려줘야 하니까, 딸도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재판 준비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 변호사가 남편 회사 격리 장부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였죠. 부인, 이건 좀 심각합니다. 뭐가요?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3년간 총 4억 8천만 원. 횡령요? 네. 회사 돈을 빼돌려서 김혜진한테 준 겁니다. 이건 형사고발 사안입니다. 남편은 저한테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면서 회사 돈까지 훔쳐서 젊은 여자한테 준 거였어요. 부인,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지금 신고 안 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그럼 부인도 연대 책임질 수 있어요. 부부잖아요. 그 말에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횡령죄로 경찰에 조사받게 됐을 때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신고했어. 수진아, 엄마 미쳤어? 아빠가 감옥 가면 나는 어떡해? 내 결혼은 어떡하고?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회사 돈을. 닥쳐. 엄마가 참으면 되잖아. 엄마가 이혼 안 하면 되잖아. 왜 우리 가족을 망쳐? 딸이 저를 밀쳤어요. 엄마, 난 엄마 딸 아니야. 오늘부터 엄마 없어. 난 엄마 같은 사람 엄마로 안 둬. 딸은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35년 저는 딸을 위해 살았는데 딸은 저를 버렸어요. 2024년 3월 15일 이혼 소송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과 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횡령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박영숙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피고 김철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명도하라. 피고의 예금 및 퇴직금 총 9,500만 원 중 절반인 4,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가 김혜진에게 증여한 오피스텔 4억 2천만 원 및 현금 2억 8천만 원에 대해 원고는 김혜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피고 수진이 명의로 예치된 예금 1억 5천만 원 및 주식 8천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므로 수진은 원고에게 절반인 1억 1,500만 원을 반환하라. 판결이 끝났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총 받을 금액. 아파트 7억 대출 1억 5천 상환 후 5억 5천. 위자료 8천만 원.
예금 및 퇴직금 분할 4,750만 원. 딸한테 받을 돈 1억 1,500만 원. 김혜진한테 받을 돈 약 3억 5천만 원. 합계 약 11억 원.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돈을 가지게 됐어요. 판결 후 남편이 횡령죄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사는 남편한테 4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고 남편은 배상할 돈이 없었죠. 이미 다 김혜진한테 썼으니까. 결국 남편은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올 때 남편이 저를 봤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남편은 울면서 끌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딸 수진이는 제게 1억 1,5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딸은 그 돈이 없었죠. 이미 결혼 준비비로 다 썼으니까. 딸은 결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약혼자 집에서도 우리 집안 문제를 알고 파혼을 통보했고요. 딸이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혼만 안 했으면 내 인생 안 망쳤을 텐데. 수진아, 너는 내 인생을 내가 망친 거야. 뭐? 너는 엄마를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 그냥 돈만 필요했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엄마, 수진아, 이제부터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게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김혜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가 이겼어요. 김혜진은 오피스텔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했고 부족한 돈은 분할 상환하기로 했죠. 김혜진의 인생도 망가졌어요. 회사에서 해고됐고 주변에서 남의 남편 뺏은 여자로 낙인 찍혔고 SNS에서도 신상이 털려서 어디도 갈 곳이 없었어요. 김혜진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김혜진을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당신이 내 35년 인생을 망쳤는데?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은 잘못을 안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평생 느끼면서 사세요. 김혜진은 울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옥 가고 며느리가 재산 다 가져가자 화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와야 한다고. 저는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서 저를 봤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머님,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닥쳐.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어머님, 35년 동안 저를 무시하셨죠. 이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간병도 안 할 거예요. 아드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시던가 하세요. 시어머니가 소리 질렀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노원구 아파트를 팔았어요. 5억 5천만 원에.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3억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 8억 원은 은행에 예치했고 이자만으로도 월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처음으로 제 집, 제 돈, 제 인생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미용실에 가는 거였어요. 손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롱펌이요. 그리고 염색도 하고 싶어요. 밝은 갈색으로. 4시간 후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은 갈색 롱펌, 화사한 메이크업, 새로 산 고급 옷. 58세가 아니라
45세처럼 보였어요. 예쁘시네요, 손님. 감사해요. 처음으로 제가 예쁘다고 느껴져요. 이사 온 후 미숙이가 저를 모임에 데려갔어요. 50에서 60대 언니들의 모임이었는데 다들 인생 2막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이혼하고 다시 시작한 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 사업해서 성공한 분. 영숙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58세에 새 인생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숙 씨 정말 멋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인정해 줬어요. 제가 아닌 존재로서가 아니라 저 자체로.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옛날 제가 일하던 노원구 마트에 쇼핑하러 갔는데 옛날 동료들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저기요, 손님 여기 계산대로 오세요. 아, 네 계산하면서 옛날 동료 선영이가 저를 빤히 봤어요. 손님 혹시 영숙 씨? 응, 선영아 나야. 헐, 영숙 씨 맞아요. 완전 딴 사람 됐는데요. 호호, 좀 바뀌었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연예인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좋은 쪽으로. 선영이가 부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저도 영숙 씨처럼 되고 싶어요. 선영아,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만 있으면. 6개월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구나.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한테 정말 못됐어.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 그럼 엄마 다시. 근데 수진아,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수진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계속 너를 도와주면 너는 평생 혼자 못 써. 엄마, 수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야 해.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엄마도 사랑해, 수진아.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미숙이 모임에서 한 남자분을 소개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재훈. 3년 전에 사별 후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영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훈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부인을 간병하면서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도 다 하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분이었죠. 영숙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저는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혼자 사는 거 어때요? 좋아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재훈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인 게 편해요.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됐어요. 사랑?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2025년 10월, 제 인생이 바뀐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저는 지금 압구정동 카페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제 머리는 여전히 롱펌으로 윤기나게 빛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미용실 가요. 제 돈으로. 옆 테이블에는 재훈 씨가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연인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친구. 서두르지 않아요. 이제는 제 속도로 살 거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좋아. 혼자 힘으로 해냈어. 자랑스러워. 사랑해, 엄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
딸이 드디어 어른이 됐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는 58세에 인생을 바꿨어요. 롱펌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어요. 남편은 35년 동안 저한테 10만 원도 아까워했지만 저는 지금 제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요. 딸은 저를 ATM으로 봤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인으로 봤지만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행복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 아니에요. 저는 58세에 시작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저도 없었어요. 마트 알바 12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 저도 없었어요. 하지만 롱펌 하나로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머리 한번 해보세요. 옷 하나 사보세요. 친구 한 명 만나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롱펌 하나로 11억을 벌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찾은 건 돈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박영숙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영숙.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당신도 당신으로 사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은 58세 박영숙. 원장님이 묻습니다. 손님,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영숙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롱펌이요. 아, 그리고 이번엔 하이라이트도 넣어주세요. 좀 더 화사하게. 좋은 선택이세요. 거울 속 영숙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